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최근에 이제 항서제약의 폼483 관련되는 이슈가 되었던 부분하고 이제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람 생산 현장하고는 지금 아무런 관련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4월 18일에 이제 올라왔던 작년도 항서제약의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부분 한번 팩트 체크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기사들이 이제 주말에도 일단 뭐 계속 어제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FDA에서 이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폼483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OAI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결되면서 현지에서 좀 이제 많은 이야기들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8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장쑤성 연운항, 요게 이제 뭐 상해에서는 뭐 한 500km고 칭다오에서는 뭐 200km 정도 요렇게 되는 이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연운항에 있는 회사 시설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한 8가지 정도의 이 폼483 관련해서 옵저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FDA에서 그 폼483이 나갔고 이 부분들이 이제 처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OA 관련되는 부분이 뜨면서 이제 항서제약 주가도 빠졌고 그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제 보통 폼483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요구가 많으면 FDA 사이트에 이 부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개된 이후에 현지에서 장서제약 주가도 이제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도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뭐 피어스파마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지금 이 부분하고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이제 FEI 넘버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좀 다른 곳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기타 이제 여러 곳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서 단초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이번 FDA 관련되는 부분에 실사가 1월 달에 있었던 거는 연운항의 의약품 생산 현장이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폼483 관련되는 부분이 나가면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실사를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폼483 관련되는 부분들이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이제 응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리스판스가 오고 가고 처리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EI라 이제 등급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OI 관련되는 부분, 그럼 OAI 관련되는 부분이 뜨면 바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시간을 두어서 처리를 해서 이제 OAI 관련되는 부분을 VAI로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사항들이 이제 프로세스에 있는 거고, 그 다음 8개 어떤 관찰 내용 관련되는 부분에 뭐 퍼실리티 관련되는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되는지 이것도 이제 연관을 좀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지금 1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달 관련되는 부분도 여전히 이제 EIR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항서제약이 이제 대응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드러나는데 여기 좀 단초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5월에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주막과 이제 아파티면 리보세라임 말하는 거죠. FDA 관련해서 이제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제조 현장에 관련해서 FDA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말은 이 폼483이 나갔다는 소리죠. 그러면 폼483이 나가게 되면 NAI나 OAI 관련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단순히 처리 가능한 어떤 부분이다. 여기면 NII 관련되는 VAI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이제 NAI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이 이제 밝혔던 데 보면 FDA가 의약품 생산 현장 하나의 이제 그 회사라도 그 장소가 다르게 되면 FEI 넘버가 여러 개가 이제 복수로 이제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주소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앞서 이제 폼 483 검사와 관련되는 주소는 연운항 항어로에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HLB 공식 그 그룹 공식 블로그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캄넬리주막과 함께 아파티닙의 조합의 적용에는 다양한 생산 현장이 포함된다. 요게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생산 현장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던 생산 현장이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번 점검 결과는, 그, 슈안가이 미국에서의 이제, 그 지금, 캄넬리주막과 리보사인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항서제약이 이메일도 이제 관련되는 뭐 피어스 파마에도 보냈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PD1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준시라든지 베이징사 같은 경우에도 그 허가 과정에 일정이 이제 뭐 폼 483이 나오고 난 다음에 최종 허가까지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뭐 이런 분위기를 합니다. 중국 쪽에 이 PD1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뭐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FDA가 갑자기 이제 작년도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포함해 가지고 42건 정도 이 실사 관련되는 부분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1월 달에 이제 이 폼 483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FDA 어떤 뭐 그 심사가 갑자기 엄격하게 바뀌었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현지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뭐 기사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만 지금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느냐, 요게 이제 중국 쪽이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게 뭐 예, 시나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금융정보에서 가장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올해 4월 18일에 이제 항서제약 작년도 연차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우리 국내로 치면 뭐 HLB를 전자공시 다트에 들어가면 사업 보고서 보면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4월 18일 나왔던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생산 설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쭉 한번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면 그 중에서 참조하실 만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이제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항서제약 같은 경우가 주요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사업의 성격에서 생산 관련되는 부분만 찾아보면 되겠죠. 이번에 이제 연운항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연운항에 이제 사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곳이 여기도 보면 한 4개 정도가 있죠. 근데 이제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곳은 여기죠. 나머지는 뭐 판매, 개발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생산 관련되는 시설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강소, 항서, 이 약품유한공사 여기가 지금 이번에 이제 뭐 폼 483 관련되는 여기 사이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외에 생산을 이제 주로 하는 곳을 자회사 쪽에서 찾아보면 예, 상하이 쪽에도 이제 항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연운항하고 항서하고 거리가 한 500km 정도 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상하이 쪽에 있는 그 쪽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 2군데가 있죠. 이 상하이 항서 약품 요한회사, 상하이 성디제약 요한회사, 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운항 말고 다른 쪽에서 생산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하나 있고 여기가 2개 있죠. 그 다음에 또 생산을 하는 곳은 이제 상해 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2군데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찾아보면 생산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주 쪽하고 이제 청두, 그 다음에 뭐 그 산둥성, 예, 그 다음에 뭐 아모이, 그 다음에 강저우, 베이징, 천진, 요런 데가 다 생산을 하는 데입니다. 예. 생산을 하는 곳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 앞에 2곳하고 3곳, 4곳, 5, 6, 7, 8, 9, 10. 예. 10개 정도.
요 뒤에는 이제 홍콩이고 뭐 저기 해외니까 해외 쪽에서는 뭐 생산하는데 뭐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죠? 홍콩 쪽에서도 이제 그쪽하고 관계가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해 쪽에 두 곳, 그 다음에 이제 소주,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소주, 여기에 보면 이제 바이오메디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단일 클론 항체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할 가능성도 좀 그 이름만 보면 생산이 돼 있는데 여기 단일 클론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사업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여기 어떤 내용들도 뭐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두 쪽에 그 생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청두 성디제약 요건 뭐 그냥 구글로 제가 번역해서 보니까 청두 신해제약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 이 산둥 쪽이겠죠. 여기에 이제 또 생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지안 요 이름은 이제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뭐 아모이 여기에 생산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 쪽에 생산 강동항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진 쪽에 있고요. 천진 쪽에 또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문제가 됐던 연운항 말고도 생산을 하는 곳이 한 10곳 정도가 더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그 캄넬리주만만 본다라고 하면 그 여기에서도 어디에서 막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아 있는 여러 이제 10여 개 생산 시설 중에서 그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아까 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바이오메디칼이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여기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좀 뭐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1월 달에 사이트 실사를 가서 지금 폼483으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들을 이제 팩트 확인을 먼저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보고서 쪽에서 뭐 좀 관련되는 부분들,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조 가까이 팔리고 있죠. 중국 쪽에서는 PD1 쪽에서는 세 번째로 허가를 받아서 2019년도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예, 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논문 게재를 보시게 되면 그 뭐 란셋에도 게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쪽이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의학 그 협회제나 이제 뭐 자마 쪽에도 이제 캄넬리주막 단독으로도 이제 이제 화학요법하고 병용 쪽으로도 이렇게 있을 만큼 사실 캄넬리주막 자체가 이게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중요한 그 의약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작년도 12월 31일까지 R&D 파이프라인 진행 사항을 보시게 되면 캄넬리주막이 뭐 단독으로도 쓰이고 간암 말고도요. 이제 PD1 걸로 여러 이제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그 항서제약이 이제 다른 쪽하고도 병용을 많이 하고 있는 약이거든요.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시판해서 블록버스터에 준하게 이제 매출을 팔고 있는 약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서 이제 폼483이 나왔던 이제 그쪽하고는 좀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사도 항서제약이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처리 관련되는 부분이 차이가 좀 있다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9개 정도 적응증으로 중국에서는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가 하나가 받으면 적응증을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19년도부터 혈액암 쪽,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뭐 간암이라든지 뭐 폐암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상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쪽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티닙이 이제 리보세라닙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단일이든 병용으로든
여러 군데 지금 중국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PD1으로 보시게 되면 자궁경부암, 혈액암, 그 다음에 위암, 그 다음에 복합해서 이제 간암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테이스 아파티니,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색전술 관련되는 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복합으로 해서 보조요법.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간암의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 뭐 식도암, 삼중엄성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에서는 캄넬리주맙이 다른 조합으로 요것도 닙이니까 이제 경구용제제인데 아파티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도 하고 있고, 여러 쪽에 이제 조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캄넬리주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메인 약물이기 때문에 관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허술하게 하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죠. 생산시설 관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뭐 줄여가는 약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중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을 이제 그 위암 3차로 허가를 받았고요. 캄넬리주맙은 2019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 간암 쪽에서는 이제 뭐 허가를 지금 받아서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맙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약가 선정할 때 매출 총액이 굉장히 높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항서제약의 항종양 관련되는 부분에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91%입니다. 여기 꼭 이제 뭐 캄넬리주맙만 단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항암제가 있는데요. 항서제약이 지금 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팔고 있는 것도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91.8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팔게 되면 약가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매출 총이 높아가는데, 이게 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매출 총이 굉장히 높게 지금 이게 작년 기준이만 이렇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시게 되면 연운항, 상하이, 그러니까 상해 쪽하고 연운항 이걸 이제 메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여기에 R&D 센터가 있고 5,000명 이상의 글로벌 R&D 팀이 뭐 있는 상태에서, 혁신신약도 90개고, 그 다음에 혁신신약 이제 캄넬리주맙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국내에서 300건의 지금 임상을 할 만큼 글로벌 R&D에서 8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R&D 투자가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거의 빅파마 수준의 이제 R&D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어떤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그 1월 달에 이제 실사 이후에 폼483의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중국 현지에서도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공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항서제약의 뭐 이게 동진로 공장이라든지 장전로 공장이라든지 상해 쪽에 있는 뭐 산둥성에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의 사업보고서에서 내용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콜론 이 생산 관련, 이 다니콜론 항체, 캄넬리주맙 이런 게 이제 다니콜론 항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뭐 관련되는 이제 그 추측이 이제 가장 일단은 사업보고서상으로는 저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생산을 하는 10곳 중에서 뭐 저기 하나만 하는지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 부분들을 사이트를 확인하면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제 FDA에서 폼483 이슈가 나왔던 부분하고는 전혀 일단은 관계가 없는 부분들은 확인이 조금 사업보고서를 봐도 확인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장중에는 또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